자,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매핑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색상만 입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인 이미지를 가지고 매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통 들어가 보면, 제가 보통 이미지 찾을 때 구글에서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구글에서 찾으시면 좋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배지, 예를 들어서 이미지 매핑을 찾고 싶다 그러면 도배지 해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럼 도배지 관련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미지라고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그럼 이미지 치면 도배지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게 자, 디테일하게 찾기가 어디 있더라? 설정이 이건가? 검색 환경 설정해 보면, 그죠?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어디더라? 중요한 이미지 사이즈가 어디 있지? 이미지 사이즈. 검색할 때 검색 도구 이거 있나? 여기 있잖아요. 검색 도구에 눌러보면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크기,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핑 이미지는 큰 사이즈로 찾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 하면 큰 사이즈가 쭉 나옵니다. 1024에서 768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를, 이거는 뭐 이미지 사진들이잖아요. 다들 작업 사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지 사이즈들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죠? 이런 것들도 도배 이미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쓰면 돼요. 불러가지고 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를 뜬다 생각을 하면 이 도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크린 캡처를 하시든, 저는 스크린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죠? 이미지를 따오든, 그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미지 저장하기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매핑 소스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는 카페에도 가도 매핑 소스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자료실에 가보면 자료실에 매핑 소스 이미지 이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우드 시트지 이렇게 해서 우드 시트지 관련된 소스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를 갖다가 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 있잖아요. 지금 뭐 간이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매핑 소스를 1이미지 다른 이미지로 저장, 그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 하든지 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거를 미리 문서에 나눠준 파일이잖아요. 거기 보면 층이라고 되어 있죠. 층.jpg 이걸로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자, 이걸 어떻게 갖다 쓰느냐. 제가 새 파일 하나 불러올게요. 이 싱크대 이걸로 하자. 다 똑같노. 내부 모델링. 파일, 뉴,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매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에다 입혀주면 되는데, 제가 벽체를 2000에 100, 벽체 두께 100 정도로 보고 푸시풀로, 제가 2000이라 해서 2만 쳤어요. 굉장히 큰데 제가 2만 쳤는 것 같다. 렉탱글 2000에 콤마 뭐죠? 푸시풀로 한 2000 정도 올릴게요. 그죠? 이런 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화면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매트리얼은 여기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 버킷.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하면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매트리얼 창이 있습니다. 매트리얼 창.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이 만들어 놓은 매핑 소스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컬러, 색상만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펜싱 이러면은 펜스 있잖아요. 펜스. 그 관련 이미지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드 하면 아까 비슷한 게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하고 밖에서 받아온 거하고 트리플 클릭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무브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떠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파일.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 이 파일은 매트리얼이니까 폴더에 가보시면 내 컴퓨터에, 그죠? 스케치업이 깔려 있는 데가 프로그램 파일 86. 그죠? 그 다음에 스케치업. 스케치업 2013. 여기 매트리얼. 이 폴더들이 다 보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우드 봤잖아요. 우드. 그러니까 우드에 들어가 보면 요렇게 있어요. 요게 mod.skm이잖아요. mod.skm. 이게 스케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트리얼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업에서 woodfloor.skm. 그죠? 이게 스케치업용 확장자가 skm은 스케치업 매트리얼 파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은 뭐였어요? jpg나 png였잖아요. 그죠? 근데 skm은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안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미리 보기 하잖아요. 여기에서 큰 아이콘에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스케치업 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특별한 양식으로 저장한 게 아니고 스케치업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우리가 바탕화면에 아까 그 파일에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하나 파일 열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렸던 요 층이라는 건 JPG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SKM은 바로 안 보이는데 이 파일이 특별한 파일은 아니에요. 이 파일 자체가. 이 파일은 그냥 압축 파일이에요. 압축 파일. 압축 파일.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지 파일들이 다 숨어 있어요. 이게 압축 파일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압축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디집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반디집을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볼게요. 반디집. 이게 압축 프로그램 파일이거든요. 뭐 R집 쓰시는 분도 있고 RNI 쓰시는 분도 있고 다르지만 여기에서 열기 해서 C에 그대로 폴더에 따라가 볼게요. 프로그램 파일. 그죠? 그래서 스케치업 2013, 그 다음에 매트리얼, 우드.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압축 파일이라 하지만 모든 파일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우드 플로어. 이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리는가? 열립니다.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 여기 보면 독 썸네일하고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래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요게 이미지입니다. 요게. 요 이미지거든요. 요 이미지. 요 이미지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우드 플로어이잖아요. 우드 플로어. 그럼 스케치업에서 가볼게요. 스케치업에서 아까 우드 플로어 요거잖아요. 요거. 요 이미지. 요 이미지 보이죠? 그죠? 요거랑 우리가 반디집에서 압축해 놓은 요 파일이랑 똑같잖아요. 요 이미지가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 여기에 보면 뭔가 다른 파일들이 있잖아요. 레퍼런스, 도큐멘트, 프로퍼티 이래가지고 여기 속성들, 스케치업에서 쓰는 속성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은 파일들이에요. 요거는 우리 썸네일이라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실제로 이 보이는 요 이미지는, 그죠?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요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매핑을 하고 나면 얘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파일이.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만 좀 작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쓰는 압축 프로그램이 반디집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압축 프로그램은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집이면 R집을 열어서 열기를 하면 이게 다 보여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스케치업 고유의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 놓은 압축 파일이라는 거예요. 압축 파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요 파일 있잖아요. 플로어, 우드 플로어라는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매핑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7강 나눠준 파일이면 층이 요거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매트리얼 파일은 한글로 적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스케치업에서 쓸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스케치업에서만 쓸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한글 파일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리네임을 할게요. 이것도 뭐 우드니까 우드 이렇게 제가 우드 1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바꿀게요. 제가 일부러 한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한글 쓰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매트리얼에서. 그래서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게 보면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매트리얼. 그럼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얼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우드 1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 저장된 거 있잖아요. 우리가
7강의 그죠? 플로어 1이었죠. 열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요 플로어 1이 올라왔죠. 그죠? 아까 플로어 1. 그죠? 우드 1. 우드는 올라왔고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 색상이 넣는 난이 있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use text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바깥쪽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파일 이름이 있고요. 요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드리고요. 오퍼시티, 이게 투명도 불투명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OK를 눌러놓고 이게 매핑을 합니다. 이렇게.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뭐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이거를 다이얼로그 박스를 좀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왼쪽 이미지랑 오른쪽 이미지 차이가 뭡니까? 그 눈으로 보기에 차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계단 현상이 있다, 단층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하면 seam이라고 해요. seam. 그래서 이 단층을 안 지는 걸 seamles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매트리얼 파일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요 카페에 지금 보면 자료실에 매핑 소스 이렇게 이미지를 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2등급부터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급 올리기 위해서 막 있는 거 다 갖다 올리는 거야. 이 검증이 안 된 매트리얼이에요. 검증이. 실제로 우리가 보면 1등급 있잖아요. 소스 자료실 1등급 이상부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매핑 소스들이 이렇게 단층이 안 져요.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슬기가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마 여러분들 못 받으실 거니까. 아, 얘도 제대로 안 해놨으면 안 되는데. 제대로 했다고 믿어봅시다. 그냥 한글로 저장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뒷면에 제가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방법은 똑같이 플러스 해주고, 그죠? 여기에서 열기에서, 그죠? 칼라 콘크리트 열기.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인마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매핑. 자, 단 차이가 안 나죠? 뭔가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해놨는데 이거 조그맣게 좀 줄여보죠. 화면을 확대를 시키는 게 낫겠다. 푸시풀로 줄이는 것보다 이 교육의 목적상 이렇게 더 자, 이렇게 확대를 계속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단층이 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름대로 억수로 신경 써서 매핑 소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라. 단이 안 지잖아요. 근데 얘는 단이 이렇게 져 있잖아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단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등급 이미지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쓴다 생각하면 자기가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포토샵을 깔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깔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등급 여기 못 들어가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등급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층이 없는 이미지들이 많을 확률이 많아요. 무조건 없다가 아니고 1등급 정도 되면 이 정도 수준을 아니까 나름대로 수정해 놓은 이미지 파일들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거잖아요. 우드원. 이게 층이 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포토샵 가지고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자, 포토샵을 열어보겠습니다. 포토샵 깔려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없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시기만 보시고. 저는 포토샵 잘 모릅니다. 제가 쓰는 것만 씁니다. 그래서 포토샵 우드원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자, 층이 져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보면 실제로 층이 없잖아요. 그죠? 확대를 해서 보면 층이 없잖아요. 층이 지는 부분이 이 부분. 이게 연장을 시켜 놓거든요. 연장을.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이 매트리얼을 연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 여기에서 층이 질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터에, 그죠? 어드에 보면 옵셋이라고 있어요. 옵셋. 옵셋 하면 드는 느낌이 뭐죠? 네? 뭔가가 이제 선이 옆으로 옮기는 거, 우리 스케치업에서 보면. 그래서 이 이미지를 옮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면
이미지가 움직이잖아요.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세로 방향에 보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층이 져 있는 게. 이미지로, 이게 안 보이는구나. 포토샵! 없죠? 층이 이렇게 져 있어요. 제가 지금, 지금 프로젝트가 좀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갔구나. 여기 층이 져 있거든요, 층이. 여기 보여요, 이제 옵셋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스탬프 툴 있잖아요, 스탬프 툴. 스탬프 툴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Alt 누르면 요 위치에서 그대로 복사를 떠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스탬프로. 그럼 층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층이 지금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흐릿하게 해주는 거예요. 움직여 가면서. 그죠? 그러면 나중에 매핑을 떴을 때 실제로 이렇게 층이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포토샵에서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심리스, 층이 안 지는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저장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샵을 쓰는 것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또 스케치업에서 또 해결도 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옵션에 보면 자, 우드에서 에디트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셀렉트고 에디트에 보면 아까 지금 불러올 때하고 화면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여기서 피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모르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오퍼시티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오퍼시티는 불투명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100%니까 완전히 불투명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 값을 이렇게 낮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매핑했던 게 뭐가 흐릿해지죠? 그죠? 흐릿해지는 게 아니고 투명화 되는 겁니다. 투명화. 그죠? 그래서 내부가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내부가. 이거는 저번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겠지만 요렇게 유리할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죠? 유리 매핑할 때. 오퍼시티 이거 관련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여기 보면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드린 파일들 중에서 그죠? 지금 타일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일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도배지, 이게 도배지 관련된 이렇게 뭐 패턴이 정해져 있는 도배지 이미지거든요. 이걸 쓰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글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면에 플러스 똑같습니다. 플러스.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일링 이거 한글로 쓰면 안 됩니다. 영문으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뭐 타일 이렇게 제가 적어 놓고 오케이 해서 매핑을 이렇게 해보면, 자, 이것도 역시 층이 져 있잖아요. 층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그죠?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 상에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스케치업 상에서. 자, 이거 우리가 도배지에 대해서 텍스타일. 이거 도배지 디자인 하는 걸 텍스타일이라고 하던가? 맞죠? 텍스타일 디자인. 이게 반복적인 무늬의 연속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하는 뭐 직업군도 있고, 이거 하시는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도배지는 거의 반복적인 무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무늬? 연속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면 반복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동그랑땡이 이거의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거 이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반복시키면, 그죠? 층이 안 질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지금 층이 져 있으니까. 자, 그 전에, 일단 요까지는 할 거고, 지금 위치를 좀 옮겨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텍스처라고 있습니다. 텍스처. 포지션이라고 있죠. 텍스트 포지션. 이게 텍스트 위치 조정, 크기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느끼시는 점이 없어요. 원래 기본적인 이미지는 요 상자 안에 있잖아요. 요 파란색 선 상자 안에 있는 게 요 기본 이미지입니다. 요거를 연장시켜 놓은 겁니다. 양쪽으로. 그죠? 그래서 요 중간에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개의 선이 있잖아요. 4개. 4개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4개의 아이콘. 기본적으로 손은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텍스처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요. 얘. 하나는 핀이 잡히고요. 하나는 옆에 있는 요 파란색 박스가 잡히거든요. 핀은 이 핀 위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핀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핀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잡고 클릭한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사다리 꼬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 키워도 되고요. 크기 키우고도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각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런 역할을 하는 도구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다리꼴로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있는 사다리꼴.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눌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컨트롤 Z는 눌러서 될 일이 아닌데. 텍스트 포지션. 여기에서 밑에 거는 동그랑이잖아요. 동그랑. 이거는 이렇게 화면 확대 각도 조절입니다. 각도 조절. 매핑하는 각도 조절. 자, 이 네 개의 역할은 움직이 보시면 돼요. 움직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던을 하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위치 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겠어요? 요렇게 쪼개면 반복할 거잖아요. 요렇게. 그죠? 반복.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쯤. 그래서 이까지 잡으면 반복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중간쯤.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타일이 안 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니크 텍스트라고,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라고 있죠. 우리 메이크 유니크가 뭡니까? 컴포넌트 할 때 그 컴포넌트만 단독으로 독자적인 컴포넌트를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 하면 요 부분, 요 안에 싸져 있는 지금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거 화면이 프로젝트가 잘 안 보이네. 화면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택한 요 놈만 고유한 텍스처로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유니크 텍스처를 누르면 자, 이게 뭔가 하나 생겼죠. 타일 샵 1 이렇게 해서. 그죠? 새로운 텍스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다 지우면 되잖아요. 여기 디폴트 텍스처 있죠. 디폴트 텍스처. 이걸로 매핑을 다시 안 입혀주고 사각형 되어 있는 거 이거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거 타일 1 있잖아요. 이걸 매핑을 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일링이 안 돼 있죠. 반복된 무늬 연속이니까. 제가 사각을 잡을 때 잘못 잡아 놓으니까 이런 게 약간씩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건 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심리스, 단층, 없게 심리스 된 파일이 나오는 거죠. 포토샵에서 해도 되고, 스케치업에서 해도 되고. 그죠? 또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디폴트 컬러로 할 때 있잖아요. 여기 요겁니다. 요거 디폴트 컬러. 그죠? 디폴트 컬러 이렇게 표시가 났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디폴트 컬러를 해놓고, 그죠? 필요 없는 것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딜리트 누르면 되겠죠. 딜리트. 그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매핑되어 있는 거를 보면, 그죠? 이 지금 우드1이 매핑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에디트 창에 가보면 지워버렸나? 우드2 맞는데? 자, 여기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여기에서 실제로 지금 사이즈를 지금 1524인데 이걸 2000으로 해볼게요. 2000. 자, 이 사이즈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죠? 크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처 포지션에서, 그죠? 제가 이렇게 사이즈 조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변동이 없는데, 얘는, 그죠? 이 변동이 일어났는데 얘는 변동이 없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파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요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지금 필요했던 파일이. 근데 요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게 없더라, 그래. 제가 아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보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포토샵에서 보시든지, 안 그러면 저는 XM뷰어 이걸 깔아놨는데, 우드1. 요거잖아요. 여기 보면 속성이 나타나잖아요, 속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이게 이미지가 픽셀인데 290 픽셀 곱하기 290 픽셀. 그죠? 그래서 인쇄 크기가 이게 10.23cm. 이게 뭐냐면, 이게 해상도가 안 나와 있네. 해상도가 없네요. 요게 해상도가 있어요, 해상도가. 이 또 수학이라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그림창, 보죠.
그림판. 이미지가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화면. 지금 우리가 다 화면에서 보는 건데, 이 화면에서 보는 이미지의 사이즈하고요. 화면. 그 다음에 나중에 출력을 해서 프린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프린트하고 화면하고 관계는 실제로 뭐 연관이 있다면 연관이 있고 연관이 없다면 없는데, 프린트는 아까 여기서 지금 이미지상에 볼 때 그 정보 자체가 10.23, 10.23cm라고, 요게 최대 이 정도 인쇄를 할 때 이상이 없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이 없게.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정보를 적어 볼게요. 이미지 너비가 290, 뭐 단위는 잘 모르겠다라고 보고, 여기가 290에 곱하기 290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겠죠, 가로 세로. 이 290의 단위는 픽셀입니다. 픽셀이 뭔지 아시는 분? 설명 못하겠어요. 야, 이거 충격인데. 설명. 그게 픽셀이야? 아니. 픽셀이 뭐야? 조각이라고. 조각? 동균아, 네. 픽셀. 모니터 화면에서 그것도 좀 최소 단위. 최소 단위라고 하면 되겠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화면에서. 이 그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선이 지금 하나, 우리가 지금 껐는데, 이 선이 선이에요? 이거 선이에요? 점이죠, 점. 점의 연속이죠, 점의 연속. 우리 눈에 선처럼 보이게만 점의 연속이잖아요. 그 점, 가장 기본 단위가 픽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컴퓨터 상식인데, 이 윈도우 7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화면 해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해상도 가보면 1280에 768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28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 표현할 때 점을 갖다가 1280개를 따라락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표시해 준 거고요. 세로는 768개 가지고 쫙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을 표시하기 위해서 점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1280 곱하기 765 하면 그 개수가 나오겠죠. 그 개수만큼 이렇게 빛을 쫙 쏴줘가지고 한 점 하나, 어떤 점은 파란색, 어떤 점은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점 표시를 해줘서 이 이미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게 픽셀이 아닙니다. 픽셀. 그러면 요 우드라는 우드, 얘는 요게 290, 이미지 파일은 요 290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이 밑에도 290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쇄를 해야 되는데 점 290개를 어떻게 인쇄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인쇄입니다. 인쇄 크기. 요게 해상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그냥 컴퓨터 상식적인 수준인데 DPI로 갑니다. DPI. 이게 뭐 약자냐면 도트 퍼 인치입니다. 인치. 1인치에 몇 개의 점, 픽셀 점이라 했죠. 도트 점이라 했죠. 그죠? 1인치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우리가 보통 처음에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어떤 옵션들이 있냐면, 자, 여기 보면 픽셀로 나와 있죠. 픽셀. 가로 우리가 이미지 어차피 새로 만들 때 512개, 세로 256개 픽셀로 이루어지고, 여기 있잖아요. 리졸루션 해상도입니다. 1인치당 100개를 찍어 넣어라 이 말입니다. 100개를 1인치당 100개.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인치당 100개. 그러면 512 픽셀 같으면 이게 몇 인치 나옵니까? 1인치당 100개니까 5.12인치가 나오겠죠. 5.12인치. 그죠? 그러면 실제로 출력을 걸었을 때 이 이미지 512픽셀에 있는 이미지는 그죠? 5.12인치 곱하기 하면 센치가 나오겠죠. 2.5석 곱해주면 그 정도 인쇄했을 때 별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300 이렇게 넣었다. 그죠? 1인치에 300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2인치도 안 되잖아요. 2인치. 그 2인치 정도 되면 잘 나오겠다. 그러면 실제로 5.2인치짜리를 갖다가, 그죠?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인치짜리로 인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쇄가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픽셀 값하고 해상도하고 관련돼서 인쇄할 때 선명하게 나오느냐, 안 선명하게 나오느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이미지 정보를 봤을 때 지금 4.03인치, 4.03인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290 픽셀인데 이게 하나 100 dpi 있잖아요. 100 dpi 되더라도 이게 2.9인치인데 50개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배띄기니까. dpi 수준이 되게 낮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 이런 이야기 하면 참 다들 멍합니다. 저도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하여튼 골타는 이야기입니다. 픽셀. 자, 그리고 픽셀과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지금 이미지 스케치 이거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다운받은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매티리얼 파일. 스케치업에서 쓰는 파일들을 보면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이게 지금 스케치업에서 제가 다운 받아 놓은 건데 여기 보면 뭡니까? 512, 512잖아요. 512, 512. 512, 512. 여기는 DPI 값이 나오죠. 100. 그죠? 그러니까 512 곱하기 100 이러니까 1인치에 5. 이게 인쇄를 하면 5.12인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사실 좋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또는 이미지를 가져올 때 요 이미지 픽셀을 잘 아셔야 돼요. 픽셀. 이거 그냥 나 무시하고 쓴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고요. 아, 이거 좀 잘 써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컴퓨터는 기계니까 10진수 씁니까? 2진수잖아요. 왜 2진수 쓰죠? 그 0과 1인데 2진수는 0과 1인데 왜 2진수를 쓰냐고. on 아니면 off. 그러면 얘가 전류가 있는데 예? 전기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on과 off 전기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잖아. 그러면 얘는 전기 꼽아놨는데 지 안에서 전기를 지가 넣었다 뺐다 이랍니까? 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 넣어줬다 뺐다 이게 아니고. 제가 이거 상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0과 1을 이야기하면 보통 이진수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오프, 그죠? 오프의 개념이고 1은 온의 개념이죠. 온의 개념. 근데 컴퓨터에 들어오면 옛날 컴퓨터는 그 옛날 애니악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계산식 뭐 1950년대에 만들어진 거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컴퓨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기 코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코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딱 흐르면 자기 코어가 이렇게 돼 있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자기 코어가 쓱 돌아가요.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끊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끊는다는 개념은 없고. 왜냐면 전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트랜지스터 나왔잖아요. TR 해가지고 우리 트랜지스터 라디오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지금은 뭐 이 IC 반도체 되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노? 하여튼 칩이잖아요. 칩. 이거는 전압입니다. 전압 가지고 조정합니다. 전압 가지고. 전압이라는 게 우리 다 교류잖아요.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참 재미가 없는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220기 교류잖아. 교류라는 게 교차해서 흐른다는 거죠. 교차해서. 그래서 전압이 여기 제로가 있으면 이 플러스 전압이 흘렀다가 마이너스 전압이 흘렀다가 이렇게 가죠. 직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 흐르겠죠. 직류. 우리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직류잖아요. 직류. 이렇게 흐르고. 교류잖아요. 교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직류가 누가 많이 개발을 했죠? 발명을 하고. 직류. 대표적인 직류.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필라멘트 가지고 전구 만들었을 때 무조건 직류 써야 된다 해가지고.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가 죽을 때 딱 이야기 한 말이 있어요. 예, 내가 직류 이거는 좀 너무 닦아 세웠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교류니까. 교류 누가 있죠? 교류에 대한 이론. 테슬라잖아. 테슬라. 그거 모르세요? 그 유명한 과학자 모른단 말입니까? 교류 천재. 에디슨에게 묻힌 천재. 그거 모르세요?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적이 죽었는데 30몇 살에 죽었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그 에디슨에 필적할 만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교류도 발명하고요. 전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전파 날아가는 거. 이 사람이 다 발명했고요. 하여튼 우리 생활에 정말 유용한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인데 실제로 에디슨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를 못 받는 이 사람이 교류를 만들었어요. 교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직진성이 좋아요. 직진성이. 이게 파동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기를 옮겨야 될 때, 직류는 전기를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려면 이게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럼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부하를 줘야 돼요. 그래서 멀리 못 날아가. 근데 이 교류는 파형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힘을 가지고 또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전기 쓰는 게 다 교류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교류가 이제 플러스가 뜨고 마이너스 뜨는데, 실제로 이 플러스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플러스 뜰 때. 또는 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역방향으로 치면 이렇게 뜨잖아요. 변환기가 있어요. 변환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기준점을 줘요. 기준점을. 이게 1이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0.8. 0.8 이상이면 0. 이 플러스 1. 요 밑에 떨어지면 0.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뜨면 ON. 전압이 좀 내려가면 OFF. 그래서 0101. 컴퓨터는 그렇게 돌아가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다들 알고 있잖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컴퓨터 쓰면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집에 엄마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을 해요? 이러면은 이 정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빠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요? 빌 게이트한테 물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전기 꼽아가지고 전기가 교류니까, 그래, 뜨면 이거 1, 안 뜨면 0. 마이너스 가는 건 없습니다. 조금 뜨면.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초창기에 쓸 때,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써보셨어요? XT. 그래가지고, 플로피 넣어가지고, 부팅해가지고, 막, 도스 나가지고, 막, DIR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절, 예인이는 모르지? 그 시절에 비행기 팍 날아가면 컴퓨터 다운되고 이러잖아요. 비행기가 전파 방해를 막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원래 떠 있어야 되는데 전파를 방해받아가지고 전압이 툭 떨어지는 거야. 기술 수준이 안 좋아서. 그럼 뻗어요. 막 컴퓨터가.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옆에 뭐 방해물이 있더라도 안 하지만. 그게 공과 1이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갔노? 그래서 이진수를 쓰다 보니까 그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2의 0승은 얼마? 1, 이건 2, 4, 6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8비트 컴퓨터 이래잖아요. 8비트 컴퓨터. 우리 초창기에 나왔을 때 8비트 컴퓨터 나왔잖아요. 8비트 컴퓨터 끼뚜리님 써봤지? 깍두기님 8비트 컴퓨터 써봤어요? 8비트 옛날에 애플2 이런 거 3보 트라이잼. 예, 들어는 봤죠. 3보 트라이잼, 뭐, 애플2 이런 거. 그 제일 최초에 나온 PC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8비트였거든요. 이게 8비트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온오프를 하는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온오프. 이진수가 이 8자리예요, 8자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요게 한 세트예요. 자기네들이 요거를 기본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2의 8승이잖아요. 2의 8승. 2의 8승이 얼마예요? 256. 512. 뭐 다. 아니, 계산 잠깐 해봐봐. 2의 8승. 나도 잘 몰라. 256일게, 256. 256.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세트 단위가 있으면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 255개. 왜냐면 빵빵빵빵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하나 빼주면 얘 하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255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16비트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럼 2의 16승만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64비트 나오잖아요. 64비트. 2의 64승이에요. 2의 64승이 얼마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그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이 계산도 안 돼요. 아마 그 휴대폰 가지고 2의 64승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나오는 거. 안 나올걸요? 자, 256이 나오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512가 나오잖아요. 512.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8비트 컴퓨터 나오면서, 그죠? 지금은 64비트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64비트용 프로그램들 없잖아요, 별로. 스케치업만 봐도 32비트용이고, 뭐 다른 것도 32비트를 계속 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있던 호환성을 위해 가지고 8비트 처음에 나왔던 놈들을 위해서 메모리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 8비트용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기본 단위가 256 단위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두 개 있으면 512잖아요. 512. 자, 이미지 보면 512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번 기수에서 512, 512잖아요. 그죠? 왜 하필이면 510이냐 이거야. 왜 하필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케치업에서 매핑을 하면 메모리에서 할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메모리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512 기본 단위가 510이라고 했으니까 512에 510이면 이만큼 메모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500에 100이다. 그럼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하고 나머지 거는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빈 거는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매핑 매트리얼은 2의 단위수 512, 256 이런 단위로 사이즈를 딱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됐죠?